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18년 4월 3일 화요일이 됩니다.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가 개시되어서 제가 이제 초음파 정례를 이 보험 규정에 의한 초음파 영상 정례를 선생님들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례는 63세 남자분에서 좌측 간엽의 S4 부분에 간 낭종이 있고 또 갑상선에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는 분입니다. 이 환자는 1년 6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간 낭종으로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변 오는 것은 내연 1개월 전부터 우상복부 둔통 소화불량 증사 때문에 오셨습니다. 상부소화관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초음파 검사 다음에 상부소화관 내시경 검사에서 위 전정부의 표재성 위험 소견 외에는 특별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좌측 간엽 S4 부분에 2.4 곱하기 2.1cm 크기의 후방 에코 증강을 동반하는 무에코 낭종이 보였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에서는 갑상선엽의 위축, 그러니까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갑상선 실질에 불균질한 에코상이 보여서 하시모토 갑상선염 소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영상 해설하기 전에 제가 아마 상복부 미만성 간 질환의 초음파 영상 해설 소견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설 소견. 여기 해설 소견입니다. 해설 소견. 미만성 간 질환의 초음파 소견과 판정 기준입니다. 간장의 크기죠. 크기를 잴 때 간이 커졌다 작았다 하는 요 폭하고 요 폭을 따지는데 보통 이제 7cm, 5cm를 따집니다. 요 AP 다이아미터가 7cm 이상이면 종되고 그 7cm, 5cm 이하이면 위축으로 봅니다. 여기 7cm, 여기 5cm 이렇게 보고야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다이아미터가 16cm 이상 되면 이 우측은 보통 따지 안 돼요. 폭은 16cm 이상 되면 커졌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 포면은 정상, 그 다음에 불규칙, 요철, 파상, 물결상, 간 포면, 간의 변연이 정상, 또 여기에 포면이 돌출, 이렇게 돌출, 또 선단 둔화, 전체 둔화, 간실질 에코폰이 정상, 점상고에코, 반상고에코, 간실질의 에코 감쇄가 이건 지방간을 봅니다. 정상, 신부 감쇄가 조금 감쇄, 많이 감쇄되는 거. 그 다음에 간의 맥간, 간정맥, 간문맥지가 정상, 이건 지방간에서 맥간이 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거, 또는 맥간이 이렇게 협착이 되거나 직경이 불규칙한 걸 봅니다. 비장의 종대는 두 가지인데 이 길이가 11cm 이상, 하일룸에서 로우 포션 중간 부분을 해가 곱해가지고 여기 20 이상 되면 종대로 봅니다. 그 다음에 코라테랄 서큘레이션이 있는지 요걸 봐야 됩니다. 그게 파라 움비리칼 베인이 딜라테이션인지 쇼트 가스트릭 베인이 딜라테이션인지 이런 걸 미만성 간질환에서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음에는 이제 정리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자, 심화부 횡단상에 위내시경 하기 전에 위를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여기 위거든요. 위에 여기
바디고 이쪽에 앵귤러스고 이쪽에 엔트룸이 됩니다. 위백의 뷰나 위내각 확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위에 전정부 부분이 위에입니다. 단축상이죠. 다음은 이제 심화부 종단사 좌측 간엽이죠. 엣지가 되고 이렇게 포스터 스페이스 엣지가 샤프하고 간포면의 노즐라리티는 보이지 않습니다. 요거는 요 상은 일반 초음파 영상이고 요 영상은 이렇게 추가 초음파 영상입니다. 리가멘트 베너슨 IVC 여기 S1, S2, S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좌측 간염의 횡단 스캔상입니다. 횡단 스캔상 배념 부분이죠.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견은 서브코스탈 스캔 요거는 추가 초음파상 IVC 리가멘트 베너슨 요 GB고 GB에 이렇게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고액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은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S4를 보는 영상입니다. 여기에서 S4에서는 아무 병변이 안 보이는데 프로브를 약간 세우니까 이렇게 헤파틱 시스트가 보입니다. S4의 낭종이고 낭종의 경계면 아주 고액으로 보이고 후방음량 증강이 관찰됩니다. 시스트의 크기는 2.4 곱하기 2.1cm가 되겠습니다. 시스트고 GB가 보입니다. GB는 괜찮으시고 이쪽은 이제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 초음파 영상입니다. 탐촉자를 더 높이가 간우엽 상부를 관찰했습니다. 정상 소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탈빈을 따라보면 여기 안테리얼, 인피리얼 쪽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포스테리얼 쪽이고 포스테리얼 인피리얼이고 포스테리얼 인피리얼입니다. 그래서 요거 안테리얼 인피리얼 포스테리얼 인피리얼입니다. 요 영상을 이제 남겨셔야 되겠습니다. 간우엽 횡단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일반 초음파 영상. 다음에 환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스가 GB를 관찰했습니다. 여기 GB 있죠. GB가 폴디드 GB 됩니다. 폴디드 GB. 굴곡 담낭이죠. 그 다음에 포탈빙 이스라엘파틱 바일덕트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간 문맥을 보고 있습니다. 안테리 인피리얼, 안테리 슈페르. 요거는 헤파틱 시스템입니다. 뒤에 후방 음량 증강이 이렇게 보이죠. 후방 음량 증강. 크기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한 3mm 정도 되는 헤파티시스 S5번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 영상은 일반 초음파 영상입니다. 다음의 영상은 여기 라이트 헤파틱 베이 안테리어 포스테리얼이 됩니다. 안테리어 포스테리얼. 요거는 정밀 초음파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초음파 영상 간우엽 하방하고 라이트 키드니 콜텍스하고 대조 영상입니다. 다음에는 라이트 키드니 장축상을 볼락하는데 이 뒤에 섀도우에 많이 가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키드니 단축상입니다. 단축상입니다. 다음에는 판크레아스를 보고 있습니다. 판크레아스의 지방 침면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은 판크레 헤드 부분입니다. 헤드인데 이 부분을 일반 초음파 영상으로 남겨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심하부 횡단 스캔인데 여기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이 됩니다. 이 영상을 남겨야 되죠. 네, 남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심하부 종단 스캔입니다. SMA이고 여기 이제 스프레닉빛 판크레아스의 바디입니다. 추가 초음파 영상. 이건 SMV고 판크레아스 내기고 운시네이트 프로세스입니다. 그 다음에 포탈빈 판크레 헤드 프로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키드니 장축상, 레프트 키드니 단축상, 그 다음에는 스크린입니다. 요거는 일반 초음파 영상이 되겠습니다. 유리너리 브레드 프로스테이트입니다. 유리너리 브레드 프로스테이트 트랜지셔널 존, 페리페럴 존, 세미나를 베이시컬이 되겠습니다. 요 초음파 영상에서 이번에는 S4 부분의 헤파틱 시스트 그리고 S5번 부분의
헤파티시스라고 작은 거 있네요.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이제 상복부 초음파 판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판독지는 요게 인적 사항 등록번호를 쓰고 성함을 쓰고 성별, 나이, 생년월일 쓰고 검사일 2018년 4월 2일 일반 초음파 기밀봉 면허번호 간실절은 노말이고 밝기도 노말이고 간의 표면 노조랄이 없고 간 밝기도 정상이고 글자가 너무 작게 해줘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간의 종괴는 있는데 간에 낭종이 있었죠. 그래서 낭종이 S4번이 있었고 S5번에 0.3, 0.3cm 되는 간낭종이죠. 간낭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이 S5에 합원하고 4번하고 0.3, 0.3cm 크기. 낭종이 두 개네요. 담낭에는 담석이 없고 용종이 없고 백비어도 있고 특이 소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뒤쪽에는 이렇게 당간 확장은 없었고 그 다음에 당간에는 특이 소견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췌장에도 특이 소견 없고 비장 종대도 없고 그 다음에 관찰 소견은 비교적 괜찮았고 최종 진단명은 좌측 간엽 S4 낭종, 우측 간엽의 S5번 낭종 이렇게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인터넷 보다가 홍병우 박사의 글을 하나 보고 좋은 내용이라서 선생님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란 글입니다. 요는 제가 프린트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은 대부분 일상의 연속이지만 이따금 경류를 타는 시간이 있다. 그런 시간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몇 번 되지 않는다. 그런 굵직굵직한 터닝포인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된다. 세월이 흐르면 깨우치는 교훈은 삶은 정교한 계획에 따라 움직여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때로는 우연한 만남 같은 것이 삶의 지행도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곤 한다.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언제였네요?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이 길이 내 길이라고 확신했던 조직을 떠나는 일이다.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던 길을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길을 들어서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일이다. 실패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30대는 강한 신념에 따라 움직였던 시기였다. 신념은 강한 추진력을 제공하고 의심을 날려버리는 특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뭔가 불확실한 걸 추진하는 데는 나름의 신념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30대 초반부터 시장 경제를 연구하고 홍보하는 비영리 기관을 만들 계획을 갖고 끈질기게 노력하고 행운도 따르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누구든지 새로운 일, 불확실한 일, 도전해 볼 만한 일을 하는 중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뭘 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재능의 발견은 활동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본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이나 강점을 찾아내기를 소망한다면 자꾸 도전해봐야 한다고 본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 누구든지 크고 작은 아쉬움을 갖게 된다. 하지만
가능한 그 아쉬움이 작아야 한다고 본다. 그래, 내가 기대한 결과를 모두 거둔 것은 아니지만 여한 없이 도전해봤다. 이런 이야기가 내면으로 흘러나와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게 내 길이라는 확신도 때로는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내가 평생 동안 걸어갈 것으로 의심치 않았던 길에 수정을 가하게 된 것은 우연한 만남 때문이었다. 공공재적인 성격에 관한 업무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은 빛도 있지만 그림자도 있기 마련이다. 그림자는 아무래도 성과에 대한 보상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게 열심히 뛰면 나중에 뭐가 남습니까? 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전직에 대한 모티브를 제공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해보고 싶었다는 소망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싶다. 사람에 따라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을 숨고 조직이 빛을 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아마도 예술가나 작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자에 속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새로운 작업이 왔을 때 그동안 퍼부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있었던 자리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를 박차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뛰어들어 지금처럼 지식사학가로 변신하게 되었다. 긍정적인 면에서 용기였고 다소 부정적인 면에서는 만용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자신의 일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시기가 한두 번 있다. 필자 또한 그런 기로에서 위험이 큰 길을 뛰어들었다고 본다. 조직을 떠난 삶이 이제 18년째로 접어들었다. 지위가 주어지는 대신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전히 삶은 안일함과 거리가 멀지만 대신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얻은 것은 분명하다.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그날을 떠올리면 삶은 계속해서 도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자기 사업, 자기 일을 하는 데는 도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만든 초음파 핸즈온 코스 개인 교수 DVD 초음파를 배우시는 분을 위해서 만든 초음파 영상 스캔북 동영상입니다. 예, 지금 많은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구입해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저희 김일봉 내과로 연락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한 샘플을 선생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닝에서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이트닝은 인기 단위가 굉장히 길죠. 길어서 이 안테리어가 포스테리어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중에서 위쪽은 안테리어 슈페리어 8번이 되고 이쪽은 안테리어 인페리어이 되겠습니다. 안테리어 인페리어. 이쪽은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포스테리어 인페리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랜덤마크가 있습니다. 안테리어 인페리어는 GB가 랜덤마크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인페리어는 라이트 키드리가 랜덤마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코스탈 스캔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라이트를 리버를 볼 때는 우선 레프트 포탈 베인을 먼저 찾고, 자, 레프트 포탈 베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프트 포탈 베인 호라이전탈, 여기 라이트 포탈 베인 만나는 부분이죠.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루브를 포탈 베인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가한 초음파 할 때는 그냥 스캔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 베인을 따라가야죠. 자, 이렇게 포탈 베인을 따라갑니다. 프로브 위치를 이렇게 됩니다. 자, 프로브 위치가 이렇게, GB가 여기 있죠. 이 부분이 되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GB 위치고 여기에 포탈 베인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이 안티리얼이고 이 부분이 포스테리얼입니다.
안테리어는 안테리어 인피리얼이 있고 안테리어 슈피리어인데 지금 이렇게 프로브로 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테리어 인피리얼. 프로브로 향하면 그 인피리얼이 되죠. 5번이 됩니다. 안테리어 슈퍼는 이쪽으로 가는데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브코스탈에서는 안테리어 슈피리어의 포탈베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테리어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을 한번 트레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디바이드 하겠습니다. 자, 5번이 기시부가 되죠. 자, 프로브 위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5번을 길게 트레이싱 하려면 프로브를 세워야 돼요. 이렇게 임페리얼 쪽은 세우게 돼요. 자, 세웠습니다. 프로브 아까에 비해서 세웠지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떤 영상이 틀립니다. 자, 여기에 안테리얼 5번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쪽이 라이트 키드니입니다. 키드니가 밑쪽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프로브를 씌워버리니까 안테리얼 길게 쭉 끝까지 보이죠. 라이트 키드니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키드니가 잘 보인다거나 GB가 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